자, 이 부분은 이제 빨리 진행을 할게요. 취업 창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아무데나 취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업이잖아. 그죠? 내가 취업은 저기 화곡동에다가 취업을 해놓고 내가 창업은 내가 노원에다 한다. 그럼 시간이 여러분들 그만큼 손해보는 거야. 요령 있게 하자면 여러분들은 크리스탈 왜 이렇게 늦게 와? 취업을 내가 창업지가 만약에 노원 지역이다. 그러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노원 지역에서 취업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적인 걸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취업지가 있으면 내가 이 취업지를 나중에 창업지를 여기다 한다면 저쪽 떨어진 데 취업을 하지 말고 이 가까운 예정 창업지 가까운 데다 취업을 하고 이 부분은 뭐예요? 이 공통된 부분에다가 나중에 차리면 욕 뒤지게 얻어먹고 한 대 맞아요. 그죠? 경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차린다면 취업지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이 동서남북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 바운더리가 될 수가 있잖아. 지역 특성을 알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만큼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취업을 할 곳은 창업지와 비슷한 부분과 연계를 시킨다는 것. 그리고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수입은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러분들 데려놓고 여러분들 지금 공인중개사지만 가서 계약서 쓰고 전화 장등받고 손님 응대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월급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월급을 많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 이런 개념을 갖다가 없애버려야 돼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창업이잖아. 그죠? 그러면 처음에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식을 얻는 것, 그 사람 머리에 있는 걸 빼내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금액에 관련해서는 관계하지 마시고 실무에 관련돼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만드는 게 최우선으로 해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직을 하려면 자격증 개시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개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개시를 하고자 하는 개공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개공이면은 자격증을 개시할 개공을 갖다가 데려다 놓지 않겠죠. 그죠? 주인은 자격증이 없는 분이야. 그죠? 그리고 본인이 대표자로 설정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개시를 조건으로 이제 직원을 모집하는 거야. 대내적으로는 요 보조원이 실제 주인이고 대외적으로는 내가 주인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적당히 얘기해서 보통은 120에서 150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첫 달부터 뭐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고요. 알파가 보통 3개월 수습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플러스 알파에서 매출 금액에 공제하고 모든 순수익의 10%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직원을 아마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 또 하나는 내가 아는 지인이 야, 너 공인중개사하고 아주 됐다 어려운데 합격했으니까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네가 자격증 걸고 해. 그럴 경우에는 5대5죠. 그죠? 그 사람은 돈, 나는 자격증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개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개공이 된다 하면 자격증을 건다는 것은 개설 등록을 내가 해야 되겠죠. 내가 사무소 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공제가입도 내 이름으로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내 이름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 부가세가 발생되는 것도 내가 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소득세 신고해서 소득세 내는 것도 내가 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무실 비용으로 내는 거니까 내 돈은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이러한 과정이 전체가 개업공인중개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고요. 자, 이것의 장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장점은 여러분들은 직접 계약서 작성해야 돼. 그렇죠? 개공이 됐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확인설명서 내가 직접 다 작성해야 돼.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교부하고 공적자료 띄고 배우면서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소속 공인중개사보다는 굉장히 일에 대한 습득력이 빨라 느려. 당연히 빠르겠죠. 그죠? 자,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직접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Understand?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모든 실무에 대해서 내가 개공이니까 내가 게시를 했잖아. 자격증을 게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책임이 누구야? 나잖아요. 그죠? 돈을 댄 사람도 아니고 중개보조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책임을 갖는다는 것. 또 하나는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은 내 거라면은 내가 내 의지로 내 뜻을 펼치고 내가 하는 과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떨 땐 주인이 막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내 뜻의 의지가 아무래도 개공이지만 내가 실질적인 금전적인 돈을 투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소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서 이걸 매출액 월 한 500 되는 걸 갖다가 한 2천만 원으로 키워놨어. 그런데 그렇게 키운다는 얘기는 나중에 팔 때 이 바닥 권리, 영업 권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 권리에 대한 주장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야. 그죠? 요거는 빠르지만 습득력도 빠르고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지만 이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감수하더라도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면 이쪽 길을 택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을 했다. 그러면 월급제가 있고 비율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월급제 같은 경우는 3월, 6월, 1년 단위 이런 식으로 주인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니까 뭐 8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게. 왜냐하면 짧아요. 이분들이 소공으로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해. 그래서 일을 가르치려고 하면 도망가 버려. 딴 데 차린다든가 딴 데로 가버린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런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표분들의 마음도 이해하셔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150, 200원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죠? 보통은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되면 싹이 있다 하면은 더 많은 거를 줄 수도 있고 이건 예측이지 제가 정확한 건 법칙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1년 정도가 지나면 요 인센티브라는 이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기본급은 기본급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점심도까지 다 사주잖아 다. 그죠? 자, 그리고 요 부분이 커지면은 이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비율제 같은 경우는 보통은 막 모집합니다. 대표적인 게 저쪽에 있는 수유역 부동산 무슨 뭐 구청에 들어가 있는 뭐 구청 앞에 있는 막 부동산 이런 거 있어요. 인원이 바글바글해요. 무조건 모집해. 대신에 내가 너 손님 모시고 오면은 팔 줄게. 이 팔이 내 거야. 얘가. 얘는 사무실 입금 비용이고.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명함을 작업을 해서 명함을 다 돌리고 인사 다니면서 돌리고 광고도 내가 해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광고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사무실에 가만히 있는데 워킹 손님들이 있죠.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물어보는 사람들을 워킹 손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워킹 손님에 대해서 내가 관여를 못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단점은 사무실 대표가 잘 안 가르쳐줘. 소공으로 들어가면. 아까 개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해야 되니까 컴퓨터 앉아서 해야 되니까 가르쳐 주겠죠. 막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막 가르쳐 주겠죠. 그죠? 내가 대표니까 게시를 했으니까. 그런데 소공은 잘 안 가르쳐줘. 그냥 집이나 그냥 보라 그러고 커피나 타고 뭐 맨 처음에 이렇게 친해지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 잘 못 받게. 왜 못 받게 하겠어? 여러분들 전화 받은 손님하고 응대를 못 하잖아. 뭐 물어보면. 그래서 전화를 못 받게 해요. 그리고 근데 뭐 이런 건 있죠. 좀 이쁘다.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 사장님이 대표라면 이쁜 분 같은 경우에는 가르쳐 달라지 말라도 막 가르쳐 준단 말이야. 어?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 그지? 여러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준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걸 잘 안 가르쳐 준다는 것. 요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소공들이 나는 여기다 뼈를 묻겠다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지식을 습득하고 나가서 창업하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대표님들은 한두 번 당해봤나? 엄청 당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작정 여러분들을 대우를 팍팍팍 해주질 못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실수할까봐. 말 실수, 뭔 공인중개사가 저래. 뭐 이런 그 실수할까봐. 자, 결론은 뭐예요? 바로 결론은 그냥 이거야. 에이, 더럽다가 아니고 빨리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머리에 있는 실무 지식을 내가 배워서 내가 빨리 나가서 창업하리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대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소공으로 취직할 바에는 어차피 뼈를 묻을 거 아니잖아. 그죠? 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분양 사무실로 취직을 하는 경우. 자, 이렇게 이제 상가 분양 같은 경우는 보통 8%의 수수료가 지급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 상가를 하게 되면 컨설팅 하는 대표가 있죠. 그 사람들이 뭐 공탁금도 걸고 뭐 이런 과정을 다 그냥 제껴놓고 이런 8%가 나오는데 중개사무소한테도 명함을 뿌리겠죠. 이 팀원들이 나가서 그런 중개사무소하고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중개사무소한테 2%에서 3%의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 분양 금액의 2에서 3%를 지급을 해요. 그리고 대표가 2%를 먹습니다. 이 2%는 이 사람들의 모든 광고물 제작, 그 다음에 직원 식사,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다 대는 거니까. 그죠? 나머지는 n분의 1로 팀원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팀원이 많을수록 나눠 갖는 게 적겠고, 팀원이 보통 4명입니다. 한 팀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럼 4명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이 좋으냐, 한 팀이 좋으냐, 두 팀이 좋으냐는 장단점이 있어요. 한 팀은 4명이니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조금 더 많이 먹는 대신에. 두 팀 같은 경우는 좀 덜 먹는 대신에 빨리 여기 처분하고 딴 데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가 분양은 분양 사무소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런 대형 아파트 뭐 한 300세대 이상 같은 경우 350세대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적어요. 나홀로 아파트 경우 같은 경우는 뭐 1200에서 막 1500 막 이렇게 나오는데 리베이트라고 얘기하죠. R이라고 얘기합니다. R. 리베이트 또는 MGM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어가 부동산 용어가 Members get Members라는 말로 다단계. 멤버도 모집해오면 점점 내 부가 늘어나는 거. 우리는 그래서 분양사무실 가면 MGM이 얼마예요?가 리베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규모 아파트를 분양사무실 들어간다면 6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통은 중개사무소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죠? 그러면 사무소에서 400,
200 먹다는 얘기고 또는 뭐 300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더 중개를 줄이고 분양팀을 더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홀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이 따따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100세대 만약에 분양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1년에 한 3천 정도 수입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팀에 4명인 경우와 또 플러스 4명인 경우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이에요. 한 팀에 4명에서 하면 시간은 길어지지만 나눠 먹는 폭은 커지지만 요 부분이 이렇게 합쳐서 2팀, 3팀이 됐을 경우는 나눔이 원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건 적죠. 그 대신 단기간에 빨리 해결하고 분양 사무실은 아주 널렸으니까 얘네는 널렸어요. 얘네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나온 대신에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커집니다. 리베이트가 MGM이. 보통 요즘엔 최하가 1,500단위야. 2,000단위 어떤 데는 잘 안 나가고 할 때는 3,000단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어떻겠어? 그거는 거품이 끼고 사기성이 존재하겠죠.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 2강 빌라 분양 유의할 점에서 자세히 다시 강의하는 걸로 하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입장으로 생각하면 돼요. 빌라와 아파트의 중간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사무실에 근무해도 어느 정도의 수입은 보장이 되지만 손님들을 일단은 조금 사기성 있게 끌어당겨야 된다. 감출 거는 감추고 장점만 막 내세우니까 특히 오피스텔 빌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눈에 딱 보이는 거니까 좀 덜하지만 이런 분양 사무실로 근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은 이제 개공소공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창업을 할 경우에 과연 내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사과 같은 내 얼굴을 갖고 있어도 나이가 좀 상당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 때도 취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야. 못생겼다고. 이 정도면 잘생겼는데 안 써주는 거야. 왜?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남자라서. 자, 그러면 나이에 대한 좀 드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한번 1억 정도 까먹어도 뭐 한번 해보지 뭐 자금력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내 주변에 내가 차리고자 하는 지역 부분에 나를 인도하고 끌어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 경우 그럴 때는 해도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같이 공부하면서 중간에 막 나가서 전화 받고 막 이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분이 중개보조원이야. 한 몇 년 근무했던 사람들, 숨은 고수야. 실무에 대해서는.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여기 학원에 나와 있을 뿐이지 학원 실무에 대해서는 진짜 숨은 고수야. 그런 분들은 바로 차리죠. 자격증 땄으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은 상태니까 싸운 후에 여러분들이 창업하시기를 이렇게 돼야지만 안전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지역에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지역에 창업을 하든지 간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 사무실이 여기 있어. 그러면 얘가 배우지야, 얘가 배우지야. 이 뒤쪽이 배후지죠. 이 배우지의 존재. 배우지는 별로 없는데 앞부분에는 아파트가 막 밀집되어 있어. 그건 내 영업권 아니야. 도로 건너편에. 알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중개사무소를 차리고자 할 때는 내 사무실 위치를 보고 내 배우지에
더 많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좋다는 얘기지 내 앞쪽에 있는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배후지가 아니란 얘기야. 공통적인 것은 배후지가 넓게 존재하는 것. 그게 이제 공통적이고요. 내가 여기 사무실이 여기 있는데 이 대로변이 있어. 여기 아파트가 막 100만 세대가 있어. 이거 내 영업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 배후지는 여기야. 이 도로 건너편에서 이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물론 이면도로 요따만한 도로는 상관이 없겠지만 뭐 6m 도로 이상 되는데 얘네들이 여기 와서 문의할 리는 없어요. 그걸 보고 나 아파트 대단지 앞이야 막 이렇게 해갖고 창업을 했다가는 개 막살 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지역이 하느냐?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선호하고 뭐 남성분들도 선호하지만 남성분들이 들어가면 조금 안 좋은 지역이 이제 아파트 지역이고 일단 가장 계약서를 쓰기도 용이하고 가장 쉬운 곳입니다. 그죠? 왜 그래?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단지에 뭐 쭉쭉쭉쭉 있으면 거의 다 비슷하죠. 하나만 알면은 거기에 평수가 전용 평수가 몇이고 뭐고 다 알죠.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정형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마이너스 요인도 있습니다. 옛날처럼 아무것도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안 될 시대 같으면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AI라든가 프롭테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직방다방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정형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걔네들이 모든 정보를 뺄 수 있다는 거야. 단독 다가구와는 틀리게.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용이하지만 정형화가 되어 있어서 조금 불리한 면도 있다. 앞으로는 더. 그리고 바로 단지 내 이동이니까 이동 시간이 짧으니까 막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고. 그리고 여성이 이제 강세 지역입니다. 물론 남성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남성이 대표자가 되고 어여쁜 분을 실장으로 둬서 실장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됩니다. 그래도 남자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뭐 이 정도는 생겨야라도 들어가지. 뭐 이렇게 생기면 안 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요즘은 얼굴이 많이 좀 그 젊은 사람이고 나이가 좀 든 사람이고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의 습득력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하잖아. 그죠? 얘 하나만 정형화된 것만 가지고 하잖아. 일이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뭐 단독 다가구에 펼쳐지는 것처럼 500에 30부터 뭐 이렇게 막 쭉 이런 사건 벌어지고 저런 사건 벌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아파트 하나만 그냥 전세하고 매매하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정형화가 되었고 용이한 반면에 실무 습득력은 그 아파트 하나. 이거밖에 다양한 경험을 못 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가 되어 있을 때 가장 몸으로 와닿는 것이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어떤 지역에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 두시고요. 지금 앞으로는 조금 이따 이제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황이 굉장히 많죠. 그죠? 정형화가 안 돼 있잖아. 어떤 집은 이렇게 된 거, 어떤 집은 이렇게 생기고 막 다 생겨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다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지식을 갖다가 연구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정형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단기 실무 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아파트와는 다르게 간단히 뭐 이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집원과 그 동네의 지리적 숙지를 먼저 해놔야 됩니다. 소공이 됐든 개공이 됐든. 그렇죠? 골목길부터 이런 거를 몇 번지는 저기구나, 몇 번지는 여기구나, 이 길에는 이게 있구나 이런 걸 갖다가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침체기 때는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는 제일 전면에서 받지만 이분들은 제일 나중에도 받고 뭐 그렇게 그 큰 영향은 보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가나 공장, 토지, 뭐 경매 이런 부분은 부동산의 하나의 큰 갈래야. 부동산의 기본적인 지식 없이 상가 뛰어들고 공장 뛰어들고 토지 뛰어들고 경매 뛰어들고 일단 기본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이 다른 분야도 도전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키운다면은 이제는 전문 영업으로 가셔야 됩니다. 부동산 그냥 단순히 임대, 전세 이런 매매 뭐 이런 부분보다는 전문 영업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인 지식을 키우면서 내가 또 다른 분야에 요런 예를 들자면 요런 분야를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 많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죠. 나는 그것만 전문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앞으로의 부동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힘들고요. 여기는 영피플 강세 지역입니다. 왜? 인터넷에 강점이 있잖아. 그죠? 인터넷에서 아침 저녁이고 계속 인터넷 들여다보면서 광고 올리고 뭐하고 그래서 우리처럼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힘듭니다. 인터넷이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영피플들은 그걸 다 습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입니다. 단점은 입학 시즌에 또는 방학 시즌에 이럴 때는 계약 시즌 이때는 굉장히 바빠요. 하루에도 3개, 4개 막 계약서 씁니다. 근데 써봐야 수수료 한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이었습니다. 그래도 4개 쓰면 30만 원이면은 얼마야? 120만 원이죠? 양타 쓰면 240만 원이야.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그럼 내가 권리금을 얼마 정도를 주고 개업을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 자, 전에는 1억 그러면은 별로 좋은 자리 아니었었어요. 1억도. 보통 노원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통 1억 이상, 1억 5천 이렇게 됐습니다. 지시할 만한 사무실에 한 5평, 6평 되는 곳이. 매출액이 나오니까 한 달에 3, 4천 나오니까 매출액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도 또 권리금을 주고 줄 수밖에 없는 게 그 회원들이 있잖아. 회원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저 같은 경우 회원제 주고도 안 들어갑니다. 뭐하라 권리금을 주고 그거 주고 들어가. 왜? 난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들어가. 권리금 안 주고 빈 가게 그냥 들어가서 차려. 그럼 지네들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하지 마. 공동중개 안 해. 나 단독 중개만 할 거야. 그런 배짱도 있어야 되고 지금은 회원제라는 게 지네들끼리 회원이지 별 의미가 없다는 것. 왜? 프롭테크가 거의 막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원제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 못 팔고 나온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1억 5천 받을 수 있는 걸 지금은 7, 8천 돼서 안 팔려요. 제가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팔더라고. 안 나가. 권리금이 세면. 아무튼 1억이다 그러면 이 정도 지역이라면 A 플러스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 정도에 근무하시는 분들, 개업을 하신 공인중개사는 상당히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고 지식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겠죠. 이런 데다 떡하니나 권리금 주고 들어가면은 이분들한테 다 치입니다. 물건 다 뺏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경력을 키운 다음에 들어가시고 이런 데 들어가고 싶은 분은 기존 사무실이 있는 데다가 같이 꼽사리 껴서 동업 형태로 내가 돈을 주더라도 아시는 분 지인들을 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은 이 경력자의 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수입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1억을 들어가서 수입 보장이 되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1억 5천 주고 들어가도 뭐 그냥 다 날리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할 나름이고 얼마만큼 지식을 쌓고 손님을 응대하냐에 따라서 이 점은 틀린 것이죠. 가장 무난한 데죠. 가장 무난한 것. 3천에서 5천 사이. 이 정도 뭐 권리금은 저도 권리금이라는 게 뭐 바닥세도 있고 영업적인 부분, 바닥 그 관리금적인 부분, 시설 부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라면은 뭐 그냥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6월 이상 정도 실무 경험을 한 다음엔 도전에 보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이것 또한 시식하고 미는 얼굴입니다. 문미가 겸용이 돼야 이것도 하는 것이에요. 요거는 농담이야. 요건 농담인 거 아시죠? 일단 지식은 겸비를 해둬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저 같은 경우는 수의동 산골짜기에다 처음에 차렸어요. 560짜리. 왜? 취직이 안 돼. 그러면 내가 1년에 60만 원씩 한 달이면 600만 원, 700만 원, 한 1000만 원 까먹죠. 그죠? 나 1000만 원 까먹을 생각으로 500에 60짜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개설 등록을 했어. 그럼 내가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뭐 하루에 한 명이든 두 명이 오든 간에 물건을 내놓던가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몸소 다 겪어야 되는 일이죠. 그죠? 몸소 겪었어. 그래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얘를 갖다 나 여기다가 뼈를 묻어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데서 내가 일 습득력을 어차피 취직이 안 되니까 나는 1000만 원 내가 버린다 치고 개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안주하지 말고 한두 번 정도, 한 두 번 정도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아주 요건 뭐 안전빵이죠. 그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사무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동사무실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혼자만의 아까 전문적인 영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전문적인 영업은 혼자만으로 힘이 듭니다. 자료 수집하고 임장하고 뭐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사무실을 몇 명이 두고 각각의 사업자를 내고 그다음에 합동사무실을 차리는 게 공인중개사가 살아남는 길인 방향이기도 합니다. 너랑 나랑 친하니까 공동사무실 한다? 무조건 안 됩니다. 친하다고 너랑 나랑 화장실 갈 때 손잡고 가는 사이가 친한 거야? 그건 그 친한 건 아닙니다. 그죠? 금전적인 관계 모든 것들이 다 공동으로 내고 공동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믿고 그 다음에 나의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장점을 내가 결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능력자끼리 모여서 서로가 합치할 수 있는 사람끼리 결합을 시켜야지 극대화가 되는 것이지 너랑 나랑 같이 화장실 가는 사이가 동업해서는 1년 안에 쫑납니다. 많이 봤어요. 쫑나는 거. 대판 싸우고 안 보는 사람, 지금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업할 때는 공동사무실 할 때는 그렇게 손잡고 화장실 가는 사이가 아니라 너의 단점 끌어안고 내 장점을 네가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할 사람을 구하라. 자, 한 사람이 대표가 되고 한 사람이 소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좀 뭐 매출이 올라가고 일반 가세로 넘어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뭐 체인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체인지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대표로 각각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에 나오는 모든 사무실 비용, 공동 지출, 공동 수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같은 사무실 내에 두 개의 사업자를 내려면 공동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되겠죠. 임대인에. 그래서 공동사용 승낙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A라는 공인중개사가 B라는 사람의 공동사용을 허락을 한다는 것. 이것도 같이 써줘야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존 경력자의 아까 사무실에 꼽사리 껴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들어가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사무실로 얘가 사업자가 있는 거를 이렇게 사업자를 냅니다. 얘는 경력자고 무진장 이미 이 장소에 자리를 잡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공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권리금이 얼마가 있고 만약에 보증금이 만약에 3천에 얼마다. 그럼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들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 여기다 사업을 내려면 그냥 뭐 1,000만 원을 내든 1,500만 원을 내든 내 보증금으로. 대신에 1년 이내 나가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깐다. 금방 나가버리면 왜냐하면 비율로 지급을 해주는데 내가 6 먹고 내가 4 이렇게 4 먹는데 이 사람이 거의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거의 일하는 걸 분배를 해주는데 공짜로 들어가서 그렇게 분배해 줄 리는 없단 말이에요. 둘만의 합의서를 가지고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한 거죠. 돈 1,000만 원, 1,500만 원 집어넣고 어디 가서 개업할 수 있어? 못하죠. 그러니까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4%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을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상가만 하고 너는 주택만 해 이겁니다. 요 나오는 거에서 합쳐가지고 6대4로 나눠 먹자 이런 뜻이에요. 좋죠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상가 주택이 있는데 요렇게 8대2로 주택에 관한 거를 네가 하고 상가에 관한 건 내가 하되 네가 주택에 하는 건 팔먹어. 대신에 이 2는 사무실 비용으로 내자. 사무실 지출 비용으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지금 공인중개사 첫 발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대길이죠. 아주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죠. 그죠? 돈 조금 투자해가지고 내가 수입을 바로 창출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이 사무실을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은 이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팔려고 하는데 권리금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그때는 매도 시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못한다. 이런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공동 사무실을 할 때는 두 분이서 A와 B와 서로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뭐 1년 이내에 그만두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또 공동 사무실 계약서가 또 따로 저한테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제가 모든 문구를 넣어드리겠습니다.